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 공작 중단하라. 독재 정치 끝장내자. 어제 국민의힘이 약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약 7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SNS에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글쎄요, 여야 대표의 메시지인데 제가 입에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눈으로 읽으시죠. 제가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정치가 너무 막말이 좀 잦아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기에도 약 역치가 낮아진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하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서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저잣거리의 시쳇말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드자비 수준의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좋아요.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말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 늘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뚜렷한 쟁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비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뛰쳐나가지 말고 국회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협상을 해놓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것을 그대로 무산시켜 버렸다. 그럼 어떤 협상을 또 할 수 있느냐라는 심정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고 하니까 또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바로 또 반박을 했죠. 하지만 생산적인 어떤 결과를 내려면 어떤 쟁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야당이 뭐 때문에 뛰쳐나갔느냐. 물론 뭐 정책 공작이라는 것도 있고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다 느끼기에 지금 빌드업 과정이 좀 없지 않았느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호소는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빌드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어떤 책임, 장애투쟁을 야당에 벌이는 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파기한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장애투쟁 처음이니까 뭐 불이 붙어서 서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보면서 어쨌든 양쪽도 다시 조절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핀 게 맞느냐, 너무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몸부림이고 애침이고 예. 야당이 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좀 했다.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지금 시작된 이제 100일 남짓 넘었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데는 염려스러울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정권도 되찾아올 수 있는 거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여전히 보면 우리 지지층에만 너무 그것도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미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한번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편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의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방금 듣고 오신 목소리들 정리가 돼 있고요. 김재섭 의원도 뭐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도 했고, 조국 비대위원장은 민생 위기 속 대구에서 극우 부흥회를 열었다. 뭐 조국 비대위원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장혜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너무 탄압한다라는 그 카드를 쥐고 반격에 나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장외투쟁이 오히려 좀 이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네요. 그럴 수 있죠. 말씀 주신 대로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추석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칭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견제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를 국민 앞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간이 열려 있는데 장애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장애에서 직접 취재한 기자가 쓴 칼럼을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차갑게 식어가는 보수의 심장이었습니다. 현역 의원한테 물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 같냐. 벌초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몰라서 그랬습니까? 할당까지 했다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대구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끝까지 들어봤다는 한 시민은 박수 한 번을 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성에, 극우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야당이라면 정확하게 야당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급 주신 그 기자의 일각의 시각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7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준비했거든요. 중도층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주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다소 하락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주말 집회가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중도층이 바라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제때 나가서 제대로 투쟁을 하다. 야당은 투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이 정당이 보여준 모습이 뭔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중도층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쟁하자. 그러니까 여당이 잘못하는 거 지금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얻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내부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다. 제 기억에 장동혁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혁신에 대한 플랜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혁신하겠다. 혁신은 내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여당이 일방적인 어떤 폭주를 하고 그래서 투쟁을 하더라도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의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한 어떤 지적이 지금 이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